반갑습니다. 동서울대학교 이승현입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 교수님. 저는 AI 유리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지역소멸 위기의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경제와 사회가 쇠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나 사례가 필요하신가요? AI를 활용해서 지역소멸 문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AI를 통해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AI와 협업해서 지역소멸 문제,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볼 건데요.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해법, 저와 함께 풀어보기로 해요. 대부분의 지금 초등학교들이 폐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 인구 감소의 문제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대다수의 농촌 마을이 지금 소멸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역의 마을이 자꾸 없어지고요. 그리고 학교가 없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혁신 인력들이 없어진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역 내의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돌봄이 소멸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돌봄이 없어진 지역은 소멸도 더 빨라지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학급수 절감이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30학급 가까이 됐던 학교에서 지금 17학급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학생 수 절감이, 인구 절벽이 학교에서는 가장 큰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녹음실 그 감독님이 한 10초, 15초 정도 제 샘플을 넣으면은 제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톤도 굉장히 예전에는 좀 어색했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되려 그 녹음실 감독님이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때 진짜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 체감을 AI에 대해서. 어머, 이거 그냥 제 뉴스 영상 아니에요? 이거 아바타라고요? 그럼 말을 한번 걸어볼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랑 얼굴도 비슷한데 목소리도 꽤 비슷한데요? 그럼요, 저는 백유리 아나운서의 외모와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AI 아바타입니다. 와, 이렇게 나랑 대화가 된다고 하니까 AI 유리가 어떤 일들을 더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혹시 내 동작을 따라한다거나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건가? 아니요, 걸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걸어 다니지 않아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AI 유리는 우리가 흔히 쓰는 챗 GPT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 나 궁금한 게 챗 GPT를 우리가 흔히 생성형 AI라고 하잖아. 이 생성형 AI가 정확히 어떤 개념이야?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만드는 AI, 그림을 그리는 AI, 음악을 작곡하는 AI 등 모두 포함됩니다. 챗GPT는 그중 하나로 텍스트 생성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화형 AI입니다. 오픈 AI에서 개발한 GPT 시리즈를 바탕으로 사람처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예요. 그럼 AI 유리도 생성형 AI의 일종인 건가? 그렇습니다. 저 역시 텍스트 생성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아바타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 얼굴과 내 목소리를 입힌 챗 GPT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구나. 아, 이러다가 내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즘 인공지능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최근 10년, 특히 3년에서 5년 사이 인공지능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GPT-4 같은 언어 모델은 자연스러운 대화와 글쓰기를 가능하게 했고 음성 이미지, 영상 생성 AI도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AI는 지금 코딩 보조부터 자율주행, 의료진단, 개인 비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람의 감정과 윤리적 판단까지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AI의 현재를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국제인공지능대전을 꼭 참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국제인공지능 대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지금 제 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죠. 이곳은 AI 기술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AI 엑스포 코리아 2025 현장인데요.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인데요. 지금 저와 함께 바로 가보실까요? 올해로 8회째를 맞은 AI 엑스포 코리아는 2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AI 기술의 최전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AI 솔루션부터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까지 AI와 산업의 융합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AI 엑스포 코리아 2025, 즉 국제인공지능 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전문 전시회입니다. 최신 AI 기술과 산업별 적용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B2B 중심의 플랫폼으로 약 250개 기업이 4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AI 솔루션과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AI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과 연구 상황도 공유하고 AI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AI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바로 생성형 AI 부분일 텐데요. 이를 반영하듯이 정말 수많은 방문객들이 생성형 AI 관련 부스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꿀 최신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국제인공지능 대전은 이렇게 다양한 최신 AI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온 관람객이 직접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회사에서 요새 소모임 같은 걸로 AI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 적용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 AI 솔루션들을 그래서 전시회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특히 AI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챗봇 같은 거를 실제 업무에 적용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들을 업무에 적용시켜 주는 그런 솔루션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업무적으로도 많이 연관시킬 수 있고 실제 생활하면서도 뭐 기사들을 요약해 주는 AI나 뭐 궁금한 것들 물어볼 수 있는 AI가 많아서 실제 삶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로 웹툰을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사실 그림을 아예 못 그리거든요. 근데 저도 AI를 이용하면은 웹툰을 그릴 수 있다니까 너무 신나고 이렇게 제 얼굴을 캐릭터화해서 엽서로도 뽑아주는 체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정말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 AI 엑스포 코리아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3일 내내 이 현장에 와 있는데 AI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부스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기업만 해도 좀 큰 AI 기업부터 중소기업, 심지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만든 부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AI 기술 현황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둘러볼까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AI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들을 이 현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접목되어 있는 기술, 또 그 기술로 변화하는 세상. 지금까지 AI 엑스포 코리아 2025 현장에서 아나운서 백유리였습니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진행의 이승현입니다. 지난해 지역 MBC 6개의 방송사가 12부작으로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했었는데요. 우리 고향, 우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인구 감소 문제는 진행 중인데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난해에 이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지역 MBC 6개사가 함께했는데 올해는 2곳이 더 추가가 됐죠. 지역 MBC 8개사가 함께 지역 생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요즘은 또 인공지능 시대인 만큼 저희가 AI와 협업을 한번 해서 이 지역 소멸의 문제를 AI에게 묻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볼까 하는데요. MBC 강원 영동, 원주, 충북, 대전, 그리고 광주, 목포, 경남, 제주 MBC까지 지역 MBC 8개사 공동 제작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 첫 시작으로 지역 소멸 위기 AI에게 묻다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백유리 아나운서가 조금 네. 전에 AI 챗봇 유리와 만나서 직접 대화를 시도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기분 되게 이상하고 네. 솔직히 말하면 나 대신 출근해주면 안 되나? 아하. 농담이고요.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요즘 진짜 가짜 뉴스 만들기 너무 쉬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백유리 아나운서의 소감은 이랬고요. 챗봇 유리, AI 챗봇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도 한번 너무 궁금해요. 궁금한데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AI 유리 씨, 백유리 아나운서와 대화를 해보니까 소감이 어땠나요? 백유리 아나운서님을 실제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학습해서 아나운서님처럼 멋지고 매력 있는 AI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요즘은 AI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네요.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군요. 네. 자, 백유리 아나운서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네. 아닙니다. 네. 인간적이라서 좋았습니다. 무서웠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AI,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이제 명확한 역할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하지요. 예. 프롬프트라고 하죠. 프롬프트 입력할 때 너는 누구야? 그리고 나는 어떤 입장이야? 이걸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AI 유리와 대화를 시도할 텐데 이제는 좀 정체성을 좀 명확히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누구고 너는 뭐야? 라는 것을. 자,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 이승현입니다. 당신은 AI 유리는 사회학자이고 사회학 전문가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는데요. 당신은 사회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쉽게 시청자들에게 평이한 문체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많은 농촌과 소도시들이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층의 대도시 유출, 출산율 저하, 고령화, 산업 쇠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의 인구가 줄고 일자리와 서비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나 병원 같은 기본 인프라가 사라지고 지역 고유의 문화까지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청년 유입 정책, 정주 여건 개선,
스마트 지역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네. 원인을 물어봤는데 네. 대응 방안까지도 답변을 해줬어요. 예. 정말 하나를 이야기해도 둘을 대답해주는 AI네요. 네. 이번에는 그 대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문장으로 답변을 부탁할게요.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첨단 농업과 산업 육성 및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자립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필요합니다. 네, 지역 소멸 문제를 AI 유리와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나갈 텐데요. 여전히 지역 소멸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에 마을이 자꾸 없어지고요. 그리고 학교가 없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을 혁신성 있게 좀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혁신 인력들이 없어진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소멸이 되진 않겠죠. 뭐 단 한두 명이라도 살아나갈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 소멸이라는 것은 상당히 진짜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해내에 따라서 소멸 이전 단계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이 크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또 뜻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거기서 더 나은 경쟁력, 더 나은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는 적지만 또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지 과거의 영광을 다시 살려보자, 복원하겠다.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려면 뭘 잘할 건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것부터 발굴을 해서 지역민들이 같이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선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때는 지역 소멸하고 인구 소멸이 동일한 것처럼 간주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지역 소멸이라고 하면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활력이 떨어지면서 그 지역 공동체가 이제 자생성을 잃은 상황, 혹은 굉장히 현저히 감소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지역 소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이 한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개념으로 이렇게 간주되었던 이유는 그만큼 사실 인구 문제가 전체 지역 소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특히나 이제 청년 인구라든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르는 이 인구층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그 지역의 생산성 감소로도 이어지고요. 또 소비 감소로도 이어지고 지역의 세원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원이 감소를 하니까 다양한 이제 행정 서비스도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인구가 더 유출되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역의 활력 감소의 연결고리 역할들을 사실 인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 소멸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소멸을 인구 소멸 차원에서 많이 이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듣는 말이 요즘에 지역 소멸, 뭐 고령화, 저출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다 별개인 것 같지만 서로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걸 단지 그게 인구만의 감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인구 감소한다라는 거는 곧 뭐냐면 돌봄의 손길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역 소멸의 문제는 곧 돌봄 소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층, 젊은 층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고령자가 많아진다라는 거고, 고령자가 많아지면 돌봄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근데 또 거기에 따른 돌봄을 제공할 인력들이 또 없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또 그런 돌봄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실 돌봄이 소멸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돌봄이 없어진 지역은 소멸도 더 빨라지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젊은 분들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정규 요건 중에 하나가 의료인데, 의료가 어느 정도 돼야지 뭐 출산을 한다든지 또 아기를 양육하는데 이 시스템이 되는데, 그러지들을 못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유입이 줄어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은 자꾸 공동화가 돼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 지역 자체가 조립하는데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근데 그 농어촌에 대한 그 의료 문제가 단순히 건강 그 관리 차원이 아니고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지역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도래와 함께 사실 최근 저희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충남에 있는 행정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 지역이 지금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좀 분석된 바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특히 이제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실제 소멸이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소멸을 향해 가고 있는 마을들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상실의 문제, 정체성 상실의 문제, 그리고 인력 부족의 문제, 다양한 문제, 그리고 빈집이나 폐가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농촌 공간 관리 등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재현입니다. 저는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역 소멸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I의 강점은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것일 텐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검색창에 지역 소멸 이 4글자를 쳐볼까요? 정보량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란색 선이 평균 기준선인데요. 앞쪽을 보시면 2023년에는 8천여 건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정보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뒤로 가실수록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2만 2천여 건이 넘는 정보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지역 소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관어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어떤 단어들이 함께 건색되고 있는지를 AI가 분석해주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핫을 보시면 가장 떠오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많이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들. 가장 보이는 것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공사, 구간, 중요성, 미래 세대, 그리고 교통망과 같은 단어들이 보이고요. 이번에는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인 단어들을 함께 보시죠. 저출생, 고령화, 극복, 실질적, 정체성, 후반기 같은 단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를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탑 단어들입니다. 지원, 추진, 사업, 대응, 그리고 위기, 발전과 같은 단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 소멸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평가어로 한번 가보죠. 평가어는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단어로 표시가 됩니다. 파란색 단어는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단어이고요. 빨간색은 좀 부정적으로 어떻게 이 단어들을 느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핫하게 트렌드로 올라오고 있는 단어들은요. 치유하다, 긍정적이다, 정책 좋다, 사회, 아름다운 풍경, 평가받다, 자부심을 갖다,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빨간 색깔로 보이고 있는 단어들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단어들인데요. 미비하다, 생존 문제다, 고립되다 같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단어들을 인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글씨 발전하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완성도 높다, 다양한 매력, 마음 사로잡다, 또 가족 즐기다, 이색적이다 등등 지역에 대해서 조금 희망적인 단어들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빨간 단어들 보시죠. 연결되지 않다, 정부 일방적이다, 자금 부족하다, 고통을 겪다,
경제 양극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청년 불안과 같은 단어도 보입니다.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좀 발전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에 알맞는 대응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불안한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 탑 카테고리에서 보실 텐데요. 긍정적으로 보이는 단어들은 노력하다, 협력하다, 강화하다, 해결하다, 기대하다 같은 단어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단어들로는 위기 있다, 부족하다, 어렵다, 수상하다, 심각하다와 같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시태그 검색어로 가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연관어들인데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핫 카테고리 보시면요. 샵 우리 동네가 가장 크게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 대해서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 활력타운, 소상인 시장진흥공단, 귀어, 귀촌이나 귀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지역 상생, 극복,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이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없다가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단어들을 인 카테고리에서 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보이는 글씨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역시 고령화 사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셨네요. 이외에도 팜어스, 인구 포럼, 살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과 같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을 탑 카테고리에서 살펴보실 텐데요. 샵 인구 감소가 역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지방 소멸, 저출산, 저출생, 고령화, 소멸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들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역 소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제조 공정 문제 그리고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AI가 적용됐을 때 충분히 그 가치와 혁신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남이나 이제 창원 지역을 고려하자면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그런 산업 생태계가 이제 존재하는데요. 그 AI 기술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그 수용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이제 아직 충분히 수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것에 그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다라는 비판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지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기업 간 관계, 서로 상호 간의 이제 거래 관계, 제도적인 기반들 이런 것들은 뭐 좀 지체됐다고 해서 무로 돌아가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이런 기반들을 충분히 잘 이제 육성을 한다면 특히나 이제 제조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히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 기반들만 만들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챗봇이나 콜봇, 그다음에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원들 같은 경우에 교육을 하잖아요. 그것을 인공지능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는 그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문서들을 갖다가 많은 문서들을 빨리 보고 요약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회의할 때 그 회의 그 음성을 녹음을 해서 그것을 서류로 만들고 그것을 요약해서 보고서 작성을 한다든가 번역하는 것 그러한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에 시골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냐면 가내수공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차를 끌고 있던 마부들이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마부들의 생계를 걱정을 했었고 이 많은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도로는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그 당시에 마부들은 굉장히 많은 데모도 하고 삶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 마부들 중에서 현명한 마부 누군가가 운전을 배우고 자동차를 끌었던 사람이 훨씬 더 사회 적응을 잘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차가 지금처럼 자율주행까지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어쩌면 AI도 지금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 있었던 것처럼 마부가 바라보고 있는 그 기술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세포 곳곳에, 생활 곳곳에, 그다음에 숨쉬는 곳곳에 들어가져 있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가지고서는 또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서 이제 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AI 발전으로 과거의 개인이나 또는 영세한 단체로서는 정말 꿈꿀 수도 없었던 일들이 많이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특별한 어떤 트레이닝을 받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근사한 어떤 수준의 곡을 쓰거나 또는 영상을 만들거나 또는 일러스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효율적으로 창조적인 작업에 참여해서 문화와 관광 분야는 더욱더 다채롭고 또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AI가 많은 것들을 대체하는 시기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또 한편 인간의 조력자 그리고 또 지원자로서 기존에는 쉽게 개인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1인 문화 콘텐츠 기획자나 또는 생산자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이 생산됨으로써 더 풍성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문화관광 분야는 휴먼 터치가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AI가 모든 이 문화관광 분야의 것들을 한꺼번에 단시일 내에 대체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좀 공생하면서 한동안은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연 아나운서, 백유리 아나운서 두 분과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AI 많이 쓰시나요? AI 사실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그냥 검색을 인터넷에서 하다가 요즘에는 챗GPT 같은 것에다가 검색도 해보고 사용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편리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만 검색하면 관련된 어떤 연관 질문에 대한 답들도 막 나오고 편리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제가 못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진짜 잘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AI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일상에서 AI 도움을 많이 받는데 우리 또 아나운서들은 식단 관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는 제가 매일매일 먹는 그 음식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챗GPT한테 올리면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판단을 또 해주고 있고요. 뭐 여행 계획 세우거나 영어 공부할 때도 활용을 하고 근데 또 이제 업무적으로 활용할 때는 그 실시간 웹 검색 기능이 있는 퍼플렉시티 위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밀레니얼 네. M세대를 대표하는 백유리 아나운서는 이렇게 AI를 정말 현명하게, 알뜰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정리해서 리스트 좀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요즘 쓰는 AI 툴들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네. X세대를 대표하는 박지연 아나운서는 후배에게 부탁을 하는군요. 공부해야 AI에게 됩니다.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 계획 짤 때도 이제 여행사 통하면 되잖아요. 네, 그 운동할 때 전화로. 식단 짜는 것도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비대면을 선호하시고 네. 우리 또 대면을 선호하니까 X세대는 또 그게 더 미덥기도 하고 안심도 되고 그래야 우리 산업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AI가 맞아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가 국내 산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AI 엑스포 대전에 우리 진행자들이 참관을 해봤는데요. 네. 유리 아나운서 소감 어땠어요? 네, AI 엑스포가 총 3일간 열렸잖아요. 3일 모두 출석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더 이상 AI가 뭐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산업에 경제 문화에 정말 많이 스며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업도 다양하지만 AI에 대한 수요자들도 정말 다양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부스가 있었나요? 네, 정말 많았지만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림을 아예 못 그리는 사람인데 그 AI 어떤 업체에 가니까 웹툰을 그려보는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웹툰 스토리도 짤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나 진행하고 왔는데 그 업체 담당자 인터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는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창작을 하고 싶지만 창작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기술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웹툰 작가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풍이라던가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웹툰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웹툰 작가들은 기존의 1% 창작자들만 이런 창작의 기쁨을 누렸었는데 저희는 99%의 누구나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영상 제작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분야인데 유튜브가 나오면서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근데 저희도 동일하게 웹툰을 이제 전문 작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창작가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자서전이라던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 플랫폼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AI가 이미 일상에 들어왔는데요. 그 X세대를 대표하는 박지연 아나운서는 네, AI 엑스포 또 관점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와,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부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최신의 기술을 가진 최신 부스 담당자 분들께 AI가 우리 지역 소멸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일단 저희는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여러 장비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연결하는 그 기술들을 먼저 많이 접목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로봇이 현장을 대신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모습을 스캔해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드리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사는 지역이랑 일하는 장소가 크게 구애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AI가 이제 현장에서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정보나 지식 같은 것들을 미리 체크하고 있으면 이제 멀리 있는 현장에서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비숙련자가 빠르게 이제 작업을 조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꼭 서울에 살고 있는 기술자가 아닌 분들도 이제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그 데이터의 수집과 분류 분석, 시각화,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많이 트렌드화가 돼 있는 AI 기술이 접목된 데이터 분석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게 어떤 데이터를 사람들이 보기 쉽게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걸 인지하고 그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지역 소멸이라는 건 그 지역에 상생을 할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소스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우선 교육이나 주거 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다 변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게 구조해야 되는데 저희 데이터가 그런 요소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자연재해 감시 시스템은 한국수력원자력 공주 2타워 본사 내에 탑재가 돼서 혹시라도 모를 자연재해, 산불, 태풍, 그리고 지진에 대한 예방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설비, 시설 안전을 관리해 유용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는 예방이 제일 우선이고요.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서 산불에 대한 예측 경로, 그리고 송전선로와의 거리 계산을 통해서 빠르게 시설물에 대한 셧다운 및 안전관리, 그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 대피에 대한 의사결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불균형 및 감소가 있는 지역에 기술을 확대 및 보급함으로써 현지 지역 주민들이 더 윤택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올해로 30년이 넘은 국내 1세대 AI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입니다. 제주도에 현재 저희 사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문 인력들이 그곳에서 데이터 정제, 가공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김해시의 스마트 경로당이라던가 광주의 인공지능 사관학교라던가 지방의 여러 가지 이제 인구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디지털 포메이션 작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작업들이 실제 작업자들의 생산성을 높여주어서 실제로 생산성이 줄어든 거를 더 향상시켜서 인구 소멸 시대에 더욱더 지방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생산성 있는 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고양이 로봇 태미를 지금 제조하는 이제 AI 스마트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지금 전시장에 보시는 이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관광 수요가 많이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CS나 이런 부분의 퀄리티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일할 사람이 많이 없어지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그런 사람의 역할을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지나간 길 위에 옅은 메아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어느 시골 마을의 오래된 집 앞에선 발자국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아이들 웃음소리는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지도에 수많은 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고 소중했던 마을들이 더 이상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지역 소멸. 이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져가는 마을의 목소리를 듣고 그곳에 남겨진 이야기와 희망의 불씨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순간 당신의 귀를 열어주세요. 지금부터 지역 소멸, 그 너머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줄고 마을이 사라집니다. 병원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젊은이도 없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많은 곳들이 이 같은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전 시장 안에는 음성인식 기술부터 자율주행, 로봇, 원격 의료까지 다양한 AI 기술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찾고자 한 건 이 기술이 도시와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였습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 약국조차 없는 마을. 이 기술이 그 거리를 좁혀줄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를 넘어 AI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구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AI가 우리 사회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해 주길 바라며 이곳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국제인공지능 대전은 AI 관련 기업 관계자와 연구자, 그리고 스타트업 관계자와 투자자들에게까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2025 국제인공지능 대전 기간 중 모빌리티, 로봇, 의료, 스마트 팩토리, 교육,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AI 적용 사례를 다룹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나 지역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세션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AI 관련 정책과 사업 방향을 소개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사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복원하고 확장하는 데 기술이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AI의 최신 기술들을 바라보며 막막한 현실을 타게 할 작지만 희망적인 가능성을 저는 이곳에서 목격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원주, 충북, 대전, 광주, 목포, 경남, 제주 MBC 8개사 공동 제작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이 프로그램은 인간이 묻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또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탐구해서 지역 소멸이 아닌 지역 생존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다음 시간 2부에는 AI 사라지는 도시를 지켜줘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AI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제가 5년 전쯤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알파고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AI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챗 GPT를 떠올리실 건데요. 아니 도대체 챗 GPT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사람처럼 그럴듯하게 대화를 하는 것일까요? 챗 GPT라는 단어에 그 원리가 모두 다 숨어 있습니다. 일단은 챗이잖아요. 챗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대화를 하는 서비스에 전 세계가 열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까지 새로운 서비스가 회원 수를 100만 명 모을 때 가장 빨랐던 게 인스타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달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챗GPT는 나온 지 5일 만에 100만 명의 회원 수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놀란 건데 알고 보면요, 전 세계에서 이러한 메신저 서비스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챗의 위력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G, 이건 뭘까요? G는 생성형입니다. 생성형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가 저에 대해서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그거는 누군가가 써놓은 내용이 나오고 제가 그것을 클릭해서 보는 거지 그때그때 글을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챗GPT의 G는요, AI가 그 상황마다 새로운 글을 써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글을 쓰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P와 T에 들어있는데요. P, pre-trained, 그러니까 미리 공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T,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 날씨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럼 우리가 맑습니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흐립니다가 들어갈 수도 있지 갑자기 내일 날씨는 배고픕니다는 안 들어가겠죠. 이게 빈칸 채우기를 미리 있는 데이터에서 만든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챗GPT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내가 조선의 땡땡땡이다. 뭐가 들어갈까요? 국무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였죠. 만약에 BTS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10대 미국인이 이 BTS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한국어 데이터를 봤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내가 조선의 땡땡땡이다 라고 질문을 하면 과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까요? 국무다라고 얘기하는 확률보다는 BTS다라고 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챗GPT의 특징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때그때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뭔가 똑같은 질문을 해도요, 답변이 항상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 AI가 말해주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챗GPT, 생성형 AI 시장이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